방사능은 피할 수 없습니다.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 이성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는 방사능으로 정했습니다. 첫 질문은 간단하게 이게 방사능이다. 첫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하고 방사능 자체는 어떠한 불안정한 물질이 안정화가 되려는 성질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능력,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흔히 방사능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사선을 알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오늘 너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것 중에서 방사선은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면 좋겠거든. 전리, 비전리. 비전리방사선에는 뭐 태양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 자외선,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주파수 이런 것까지도 큰 범주로는 방사선이거든. 근데 이거는 비전리방사선이라고 보통 정의를 한단 말이지. 반대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방사선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전리방사선을 우리가 아는 방사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방사선에서 보통 전리라는 건 어떤 물질을 들어서 얘를 이렇게 치고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이어서 우리 인체에 조금이라도 해를 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방사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사선은 전리방사선, 보통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우리가 쓰는 엑스레이부터 원자력 발전에 쓰는 전리방사선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 방사선 좀 아는데?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원장님, 그러면 비전리 방사선은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선이고 전리 방사선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완벽하게 맞지도 틀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방사선은 인공방사선, 자연방사선 이 두 가지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방사선은 자연에서도 나오고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억할 거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하면은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드는 원자력, 거꾸로 자연에서도 우리는 항상 방사능을 받고 있다 라는 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나 자연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 예전에 스튜어디스나 기장이 조금 더 남들보다 방사선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스튜어디스가 왜 많이 받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까? 아니요. 인공방사능보다 자연방사능에 대해서 조금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스튜어디스나 기장이 방사능을 많이 받는 이유는 태양이랑 가깝기 때문이거든. 태양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단 말이야. 태양뿐만 아니야. 바다, 땅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고 바다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자체가 방사능 속에서 놓여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방사능 치면은 되게 바나나 얘기도 많이 나온다. 바나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방사능이 몸에 쌓인다. 이런 낭설 같은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게, 바나나는 음식 중에서 다른 음식보다 방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 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한 여행을 가잖아. 그래가지고 여행을 아예 안 간 사람보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방사능도 많이 받는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서, 어찌됐든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자연 방사능과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원장님, 그러면 스튜어디스나 기장은 일반인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얼마나 더 방사선을 만나요? 한 단계 나아간 질문을 해줬는데, 객관적인 수치를 얘기를 해보자. 방사능의 단위는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지. 몸무게, 킬로그램 이런 것처럼 10V는 우리나라 말로 유효선량이라고 얘기해. 유효선량이라는 뭐냐면은 인체가 방사능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까. 오늘은 이 10V
이 10V에 대해서만 하나 정도는 몸무게 기억하듯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방사능의 유효설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10V라는 단어를 쓴다. 요거 하나 정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방사능을 얼마나 받을까? 한 1?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네. 보통 대부분 이 질문하면 방사능을 왜 받아요? 이 질문을 많이 해서 0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0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에 산다 쳤을 때 평균적으로 3에서 4 사이 3.5mm 10V 정도의 방사능을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방사능을 받고 사는구나. 대부분 깜짝 놀라더라고. 별로 놀란 표정이 아닌데. 근데 어찌됐든지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3.5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까 스튜어디스 얘기 했는데 그런 걸 조금 수치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도쿄를 갔다 오면은 0.2 정도를 받거든.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 얼마나 될까? 그러면은 엑스레이는 0.01에서 0.02 mm 10V. 이게 우리가 가슴 엑스레이를 한번 찍는 거랑 같아. 이건 산수니까 도쿄를 한번 갔다 오면은 폐 엑스레이를 10점 찍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타는 승무원들은 당연히 방사능에 노출되는 게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우리 저기 알래스카라든지 이제 융프라우 스위스 그런데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방사능을 더 많이 받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아까 3.5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한 7, 뭐 이렇게까지도 방사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거든. 이게 방사능이란 거는 자연 방사능이란 게 존재를 하고 자연 방사능은 언제나 받을 수 있다. 원장님, 그러면 CT는 어느 정도 수치가 발생이 돼요? 이제 10V라는 단어를 알았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억을 하면 좋거든. CT는 사실 부위에 따라서 방사능이 조금씩 다른데 아주 정확하지 않은데 1에서 10 정도? 보통 가슴 펫CT가 엑스레이가 제일 적게 나오는데 얘는 요새 1mm 10V가 안 돼. 1mm 미만으로 찍게 되고, 복부 CT 같은 경우가 보통 방사능이 좀 많이 나오고 한 5에서 10 정도? 우리 병원 같은 경우 한 5 정도? 이게 뭐 병원마다 부위마다 좀 다르지만 1에서 10mm 10V 정도가 진단용 목적에서는 쓴다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CT도 그렇고 엑스레이도 그렇고 여행 갈 때도 방사선을 맞고 이것저것 방사선을 맞는 게 꽤 많은데 이렇게 받아도 괜찮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방사선이 괜찮나요? 라는 질문은 당연히 방사선이 괜찮을 순 없지. 다만 이제 방사선의 양이 중요한 건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미리 10V라는 단어를 알았고, 그럼 여기서 살짝 우리가 CT를 찍을 때가 보통 1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한 1000mm 10V 정도를 지금 한 번에 받으면 구토와 구역감이라는 증상이 보통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1000mm 10V가 1 10V. 그러고 여기서 보통 이제 5000에서 7000 미리 10V, 즉 5에서 7 10V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얘가 이제 보통 3만, 즉 30 10V 뭐 이 정도가 되면 즉시 사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추가적으로 하나를 기억하면 좋은 게 연구를 통해서 연간 허용량을 만들었다. 방사선 허용량은 1mm 10V를 방사선 연간 허용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5를 받는데 이미 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연간 방사선 허용량은 불필요한 방사능에 대한 허용량, 추가 방사능의 허용량이에요. 그래서 자연에서 받는 방사능의 허용량을 제외한 허용량이 1mm 10V고, 거기서 이 1이라는 거는 의료도 제외해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받는, 진단 목적으로 받는 방사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의 연간 허용량은 1이고, 우리 실장님이나 나처럼 병원에서, 특히 우리처럼 영상의학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간 방사선 허용량은 20 mV/V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원장님, 그러면 엑스레이나 CT는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걸로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MRI도 방사선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내가 진료 볼 때도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MRI 찍으러 왔는데 이거 방사선 때문에 너무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오늘 딱 기억을 하면 좋을 게, 우리 영상의학과 검사 안에서는 방사능이 나오는 검사, 나오지 않는 검사,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선이 나오는 검사는 CT, 엑스레이,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검사는 초음파랑 MRI. 초음파는 대부분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왜냐? 산부인과 가면은 임신했을 때 초음파를 보니까 초음파 검사는 다 아는데 MRI도 방사능이 전혀 없는 검사여서 우리가 임산부한테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방식에는 초음파랑 MRI가 있다. 즉 초음파랑 MRI는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기억할 건 엑스레이랑 CT는 방사능이 나오는 검사다. 다음에 MRI랑 초음파는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 검사다. 원장님은 그럼 방사선이 무섭진 않으세요? 우리 이 시장님 방사능 안 무서우세요? 조금 무섭습니다. 방사선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됩니다. 방사선은 몸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설명해야 되나? 방사선은 몸에 해로운 건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고 특히 영상의학과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방사능에서 친숙하게 일을 할 뿐이지만 방사능은 굉장히 무섭고 몸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내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방사능은 양날의 검. 무서워해야 되는 건 맞지만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 방사능도 있고 일반인들한테 허용량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의 방사능을 가지고 병원에서 진단도 하고 진료도 한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보자. 내가 오늘 맹장염이 의심이 돼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방사능이 무서워서 복부 CT를 안 찍어. 그럼 이 사람은 맹장이 터져서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것처럼 방사능이란 거는 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렇다고 방사능을 무작위로 써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 방사능은 안 맞을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맞고, 한 예로 어떤 환자분들이 와서 췌장암이 걱정되는데 복부 CT 좀 찍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사실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복부 CT를 찍는다? 나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 불필요하다. 안 된다보단 불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거든. 왜냐면은 아무 증상이 없이 그냥 방사선을 쐬면서 복부 CT를 찍는 게 이 사람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사능이 아까 말했듯이 양날의 검이다. 잘 써야 된다. 원장님, 그러면 슬기롭게 방사선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슬기로운 방사생활? 좋은 질문인데, 내가 예전에 방사선에 대한 교육도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되게 강조를 했거든. 하나는 방사선은 정당해야 되고 최적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CT나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이 이유가 정당해야 돼. 찍어야 되는 이유가 정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낮은 양의 최적화된 방사선으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사실 내가 이게 정당한지 최적한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실장님과 나 같은 사람이 존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 사람을 CT를 찍을지 엑스레이를 찍을지 초음파를 할지 이럴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서는 환자한테 권고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된단 말이지. 환자분 이런 것 때문에 CT를 찍으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이걸 CT를 찍을 때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아, 원장님, 그러면 태양에도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들어가서 살면 방사선을 덜 맞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땡! 아까 왠지 알아? 방사능은 태양에도 나오고 땅에도 나오고 물에도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면 또 지하 방사선이 나온다고. 방사능은 피할 수 없습니다. 끝.